그리고 이 확대된 이미지는 맥스 0416 은하단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은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그리고 빨간색은 훨씬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단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면서 이 은하단의 별명을 크리스마스 트리 은하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이미지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 2022년 7월 11일 첫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안될과학에서 IAU 국제천문연맹에 공식 행사로 등록해서 제임스 웹 첫 사진 공개 행사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랩미팅에 정말 많은 분들도 직접 초대를 했었고, 이렇게 제임스 웹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STSCI의 손상무 박사님을 이원 연결해가지고 첫 행사를 공개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동아일보 그리고 손상모 박사님과 함께 제임스 웹 2주년 특집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7월 12일에 공개되는 동아일보 특집 히어로 콘텐츠 제임스 웹 2년간의 발견 별들의 이야기를 듣다 해서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실감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임스 웹이 어떤 중요한 발견들을 했는지, 이번에는 우리 태양계로부터 가장 먼 은하단 까지 가까운 순서대로 하나씩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문할 곳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이미 갈릴레오, 주노 탐사선이 탐사를 하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노란색 계열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임스 웹이 이렇게 목성을 촬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워낙에 밝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성의 자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극지방의 오로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목성의 상징인 대적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적점은 지구의 지름보다 약 1.3배 정도 큰 폭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적점이 적외선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된 폭풍 구름이 햇빛을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마치 태풍을 여러분들이 위성 사진으로 보았을 때 하얗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임스 웹의 목성 관측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측된 특징은 바로 적도 상공에 위치한 4,800km 너비의 고속 제트 기류로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이번 관측을 통해서 이 제트 기류가 지구의 5등급 이상의 허리케인보다 약 2배나 빠른 시속 5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목성 구름 상단에서 약 25km, 50km 상공의 대기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기존 망원경보다 더 높은 고도의 대기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매우 높은 고도의 연무층의 세부 사항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고도에 따른 바람의 변화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관측을 통해서 목성의 대기 구조와 폭풍의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목성을 관찰해온 과학자들한테도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 우리가 목성에 대해서 아직 많이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 보정 과정을 통해서 공개된 이번 목성의 이미지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오로라와 대적점은 물론이고, 목성이 가지고 있던 이 얇은 고리들과 함께 목성의 위성의 모습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번 행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행성은 바로 해왕성입니다. 명왕성이 퇴출된 이후에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된 해왕성은 사실 태양계의 불모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구에서 인류가 탐험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다른 태양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탐사가 덜 되어서 가장 유일하게 탐사한 기록이 1989년 보이저 2호를 통해서죠.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탐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허블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리구슬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해왕성을 제임스 웹이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것, 이 천체는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이고요. 오른쪽 아래 유리구슬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해왕성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느 관측보다 해왕성의 고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고리, 하나,
둘, 셋, 넷. 이 바깥쪽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의 고리의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의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해왕성의 남반구 근처에 얇은 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도 해왕성의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대기 순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남극의 소용돌이와 함께 고위도의 구름띠의 모습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번 관측으로 인해서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강한 자외선이 방출이 되면 해왕성에 더 많은 구름이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해왕성은 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행성의 대부분은 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나죠. 근데 해왕성은 대기에 있는 메탄가스가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하는데 구름이나 대기층의 다른 밝게 빛나는 부분과 대비가 되면서 마치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쁘죠? 아직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탐사가 덜 된 만큼 앞으로 추가 관측을 통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별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은 사실 진짜의 모습이 아닌 별이 탄생할 때의 모습을 보여준 상상도이고요. 먼지 구름 속에서 별이 탄생하고 그 주위에 앞으로 행성이 될 수도 있는 먼지 원반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이 막 태어난 순간에는 이렇게 두꺼운 먼지 원반 속에 아직 어린 별이 파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천체는 포말하우트라고 하는 매우 젊은 별입니다. 우리 지구로부터는 약 25광년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축에 속하는 별이고 우리 태양도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말하우트는 태양보다 약 2배 무겁고 16배 밝은 별입니다. 나이는 태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변에 행성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말하우트를 관측을 하면은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 검은 점 있죠. 이 검은 점은 포멀하우트가 너무 밝다 보니까 디지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원반 사이에 흔히 갭이라고 하는 이런 빈 공간과 함께 먼지가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한때 포말하우트에서는 이런 행성 포말하우트 B가 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측을 해본 결과 가스 행성으로 규모가 해왕성에서 목성 크기 사이일 정도로 당시에는 추정이 되었었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존재하는 게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이 포말하우트 B는 외계 행성이 아닌 먼지구름이라는 나사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뭉쳐져 있었던 것일 뿐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행성 간의 충돌로 사라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먼지구름 같은 형태는 지속적으로 그 모습이 큰 밝기 변화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 뭉쳐있던 먼지구름이 흩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행성 두 개가 충돌해서 또는 유난히 먼지 구름이 많이 뭉쳐있는 형태의 매듭 같은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원시 원반은 사실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태양계의 소행성 때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별로부터 약 230억 킬로미터의 거리까지 3개의 중첩된 벨트, 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거리는 지구 태양 거리의 약 150배에 해당하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다른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로-오피우치 성운입니다. 로-오피우치 성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탄생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약 39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지역은 비교적 작고 별 탄생이 엄청 활발한 곳은 아니지만 성간 물질에 가득한 이 성운에서는 이렇게 새끼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이미지 공개 1주년으로 공개된 이 사진에서는 대략 50여 개의 아기 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별들은 대부분 태양과 무게가 비슷합니다. 어떤 별들은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까 포말하우트의 젊은 별을 보셨듯이 대부분의 별들은 먼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요. 먼저 아래쪽 이곳
여기에 보시면은 약간 동굴에 갇혀서 막 태어나고 있는 별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별은 사진 속의 별 중 유일하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이 항성풍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출을 하면서 주변의 먼지를 밀어내서 이렇게 동굴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의 먼지는 노란 빛을 띠고 있죠. 이것은 PAH라고 불리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탄소 기반 화합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 속 화살표에 숨어있는 별에서 별이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제트가 위아래로 분출이 되면서 각각 대칭적인 구름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가운데 정작 그 별은, 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별은 매우 두꺼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가보면 막 태어난 별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이렇게 좌우로 분출이 되면서 양쪽의 대칭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트가 성간 물질과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별 탄생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L1527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아기별의 모습입니다. 황소 자리에 있고 지구에서 약 46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 별이 모래시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먼지에 가려서 희미한 윤곽만 볼 수가 있었지만 제임스 웹의 뛰어난 적외선 관측 능력으로 별의 탄생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별은 주위의 물질들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고 이때 제트를 만들어내면서 위아래로 물질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이 물질들이 주변 물질과 충돌을 하면서 멋진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이 중심부의 어린 별의 모습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위의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 별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의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위아래로 물질을 뿜어내면서 만들어낸 모습이 바로 여기에 확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약간 빈 공간처럼 보이는 이곳은 아기별에서 분출된 물질이 주변 물질과 충돌을 하면서 형성된 공간입니다. 이 원시별은 약 10만 년 정도 된 매우 어린 천체로 심지어는 아직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이 원반에 보이는 크기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합니다. 더 물질이 모이면 무거워져서 핵융합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위아래 모래시계 바깥쪽의 층을 보면은 원시별에서 엄청난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 성운 안에 차가운 가스와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실타래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아래가 색이 다른 이유는 바로 먼지의 두께 차이 때문입니다. 아래쪽 이쪽의 푸른색 영역은 먼지층이 얇아서 더 많은 청색빛이 통과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이고, 먼지층이 두꺼운 영역에서는 이 푸른 빛이 먼지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황색 빛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별이 내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천체가 있는데, 다음 천체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천체는 허비가로 211이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허비가로 천체는 새로 태어난 별 주변이 이렇게 빛나는, 이런 식으로 빛나는 영역을 말하는데, 별에서 분출된 가스 제트가 주변 물질과 충돌을 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관측된 허비가로 211은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앞서 우리가 본 L1527과 같이 클래스 제로, 그러니까 매우 어린 원시별에서 나오는 분출류, 즉 제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원시별은 우리 태양이 겨우 수만 년 되었을 때의 초기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허비가로 211을 매우 자세하게 관측을 했는데요. 먼저 중심부를 보시면 중심부의 원시별 자체는 아직 매우 두꺼운 먼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별이 내뿜는 빛의 형태가 태양의 어릴 적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직은 태양 질량의 8%에 불과하지만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제트의 모습도 이전 관측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해상도로 촬영을 했는데 이미지에서 Z와 그로 인한 충격파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Z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충격파가 끊겨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관측에서 이 분출류의 속도가 비교적 다른 분출류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이 관측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어린 별들의 분출류는 주로 무거운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니까 별의 죽음을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바로 고리성운입니다. 이 고리성운은 우리로부터 약 22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이런 천체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성상 성운은 태양 크기의 별이 수명을 다해가면서 중심 핵이 바깥쪽 기체를 잡아두지 못하니까 우주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행성상 성운의 이름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면 마치 행성처럼 보여서 붙은 이름이고, 이 고리성운은 행성상 성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고리성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내부에 푸른 호수처럼 보이는 이 영역은 수명을 다해가는 별, 즉 백색 외성으로부터 나오는 열기가 아직 매우 뜨거운 영역이어서 온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청색과 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빛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가스를 이온화시키면서 이렇게 푸른색을 띠게 되고요. 또 이 고리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약 2만 개 이상의 개별 분자수소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몽글몽글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 작은 덩어리의 질량은 지구하고 비슷하고, 성운 외부의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부고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스파이크 구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좀 더 많은 관측을 통해서 행성상 성운의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별의 죽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천체는 제임스 웹이 관측한 카시오페이아 초신성 잔해입니다. 이 카시오페이아 A의 초신성 잔해는 우리로부터 약 11,000광년 떨어져 있고 태양 질량의 수배 또는 수십 배 되는 별인데, 이 별은 거대한 폭발이라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방법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초신성 잔해가 바로 그 흔적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약 340년 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폭발로 인해서 남은 잔해는 다시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초신성 잔해는 우리 우주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단 중심부를 확인을 해보면, 초신성이 폭발한 뒤에 남은 잔해는 중성자별이나 별이 혹시나 더 무거운 경우에는 블랙홀이 됩니다. 카시오페이아 A에는 중성자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별 자체의 밝기가 너무 어두워서 이 사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1987년에 발생한 슈퍼노바 1987A처럼 나중에 중성자 별의 정확한 위치와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별은 중성자 별과는 사실 무관한 별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연분홍색의 마치 삼지창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된 이 초신성의 잔해의 껍질은 별이 폭발을 하면서 쏟아져 나온 여러 원소들, 황이라든지 산소, 아르곤, 네온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뛰어난 해상도 덕분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세밀하게 관측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초신성 잔해가 퍼져나갔는지, 또 주위의 물질과 반응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초신성 잔해의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연기 같은 모양의 물질은 별에서 분출된 물질의 주변의 가스 또는 먼지와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인 카시오페이아 A 주위 천체의 가장 바깥쪽에서 전체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인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더 큰 크기의 사이즈인 은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천체는 바로 NGC 1566이라고 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모습인데요. 이 NGC 1566은 지구에서 약 6천만 광년 떨어져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 수천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은하입니다. 은하를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 더 멀고 더 넓은 우주의 심연을 보는 것과 같은데, 은하의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가시광선, 적외선 등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로 관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의 종류에 따라서 관측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은 은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물질들이 가시광선과 그리고 적외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먼저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이 가시광선으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별빛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면서 은하 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은하수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선팔을 따라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영역은 성간먼지가 많이 존재하면서 빛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중심부를 보면은 은하 중심부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밝게 빛나는, 특히 제임스 웹 영역으로 관측한 적외선 영역에서 더 밝게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활동성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랙홀은 모두가 알다시피 어떠한 빛도 탈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밝은 빛을 내는 주변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특성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임스 웹이 관측한 적외선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허블이 관측한 가시광선 영역보다 별이 상대적으로 덜 보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성간먼지를 이렇게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는 별뿐만 아니라 성간먼지라든지 또는 성간가스로도 이루어져 있는데, 일생을 마친 별들이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면서 남긴 흔적들이 나선팔 군데군데 이렇게 공동, 즉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은하를 보여주면서 은하의 구조와 별의 분포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한 개의 은하가 아닌 여러 개의 은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레바퀴 은하입니다. 이 수레바퀴 은하는 기존에 잘 몰랐던 분들도 제임스 웹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알고 있는 유명해진 은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수레바퀴 은하는 은하끼리의 충돌이 별 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은하의 중앙을, 요 중앙 부분을 다른 은하가 뚫고 지나가면서 생긴 충격파가 은하의 별과 가스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생긴 수레바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는데요. 충돌을 일으킨 은하는 현재 이 사진 영역의 밖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두 은하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면 약 4억 년 정도의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 수레바퀴 은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원래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 4억 년 전에 다른 은하가 이 은하를 중심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나선 모양으로 추정이 되었던 이 은하의 가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이 가스와 먼지를 따라서 수많은 별이 탄생을 하면서 지금의 수레바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왼쪽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은하는 사실 이 충돌과 수레바퀴 은하와는 무관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거리에 있는 은하이기는 한데, 원래 수레바퀴 은하는 이 두 개의 은하 중에 아래의 은하와 같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정말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은하는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배경 은하이기는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뛰어난 해상도로 인해서 나선팔 구조가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네, 이제는 은하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먼 은하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하단은 맥스 0416이라고 하는 은하단입니다. 우리로부터 약 130억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은 우리가 13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지금에야 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진은 다양한 거리의 은하들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하단은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라든지 암흑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대한 천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맥스 0416 은하단은 매우 강력한 중력으로 배경에 있는 은하들의 빛을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맥스 0416 은하단 바깥으로 이렇게 빨간색의 가느다란 실 모양이 길게 늘어진 천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스 0416 은하단의 중력으로 배경 은하의 빛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종종 같은 배경 은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확대된 사진 중심에 길게 늘어진 은하도 하나의 은하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위아래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된 이미지는 맥스 0416 은하단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빨간색 은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그리고 빨간색은 훨씬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단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나면서 이 은하단의 별명을 크리스마스 트리 은하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곳곳에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이렇게 길게 빛이 왜곡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눈에 띄는 이 회절 스파이크 모양의 별, 사실 이 사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 나타난 이 별은 사실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입니다.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회절 스파이크도 나타나고요. 우연히 카메라와 같은 시선상에 놓여서 우연히 함께 찍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상모 박사님 그리고 동아일보와 함께 선정한 11개의 제임스 웹 이미지를 통해서 지난 2년간의 제임스 웹의 중요한 관측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100여 개가 넘는 제임스 웹 관측 결과들이 제임스 웹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은하단까지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관측을 개시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더 놀라운 관측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 나오는 여러 소식들도 저 항성의 우주 속으로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